여러분 영상을 한번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참 이 빠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팬심이라는 게 무섭고 제가 참 오세훈의 오랜 빠돌이로서 이 선수를 청대 깐진이가 골든볼 먹었던 그 대회죠.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향후 우리나라 국대를 10 년을 책임질 원톱으로 제가 정말 많이 밀고 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국대에 정착하는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첫 번째 경기가 된 것 같아서 뭐 물론 저번 경기 때 데뷔골을 넣긴 했지만 뭐 플레이 스타일적인 면으로서는 그렇게 큰 장점이 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경기로서 확실하게 오세훈의 모든 장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첫 게임이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팬분들도 아마 뭐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진짜 가지고 있는 툴이 남다르거든요. 일단 그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해 보고 싶어졌기 때문에 바둑도를 한번 시도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제가 라이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선출분들이나 축구 종사자 분들께서는 약간 그 가짠심이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거는 쪼금 주의를 시청에 주의를 쪼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짠심 살짝 내려놓으시고 그냥 팬심입니다. 일개 국대 팬들은 이런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쿠웨이트전 경기 오세훈의 퍼즐이 어떤 장점이 나왔냐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정말 백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세훈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원톱 역사상 가지지 못했던 그런 등딱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만큼 부드럽게 자기 주도적으로 이 등딱을 보여준 선수가 전무합니다. 예전에 김신욱 그런 거 불가능했습니다. 한번 두 번째 골 장면을 한번 우리는 복기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4-4-2죠. 오늘 4-4-2로 나왔죠. 포백에 3이들 오세훈 여기가 오세훈 그다음에 소니 상대도 역시 4-4-2로 투 블록, 쓰리 블록으로 완전히 뭐 요새 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우 블록. 인마들 간격을 졸라게 좁혀 가지고 공만 들어오면은 존나게 밀어붙이니까 이 포켓가 겁나게 좁았기 때문에 사실 전반 초반에는 이 오세훈이 공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이드에서 이렇게 공을 잡고 이 오세훈에게 공을 주려면 이 중간에 인마들 경비병 바리케이트를 뚫고 줘야 되는데 라인이 그 패스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근데 우리 두 번째 골은 어떻게 이거를 파회를 시켰느냐 한번 복기를 시켜 보겠습니다. 소니, 박용우, 황인범, 그다음에 라이트 간진이, 그다음에 여기가 이재성이죠. 공미로 나왔고 오세훈이 원톱입니다. 이 오세훈이 여기가 이재성입니다. 여기 오세훈이고 상대 포백 라이트 센터백에게 오세훈이 등을 지기 시작을 합니다. 왼쪽에 레프트 소니는 이 상대 안쪽으로 풀백 안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시동을 걸기를 시작하죠. 이 상황 속에서 공이 박용우한테 들어왔어요. 일단 상대 전방의 2선 스트라이커 자원들은 나가리가 된 상태에서 황인범과 박용우가 상대 투미들과 다이다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는 이 포켓으로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아주 손쉽게 만들어냈다. 박용우가 황인범에게 패스를 주자마자 이 이재성이 역시나 이 본인의 특유의 그런 움직임, 이 상대 미들 사이 이 공간에 패스길을 만들어내는 이 움직임을 통해서 위치 선정을 통해서 박용우가 주고 이재성이 바로 받자마자 돌려놓고 여기서 바로 찬스가 생깁니다. 포켓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존나 위험한 상황이죠. 이거만 되면은 뭔가
단추가 퍼즐이 풀어질 첫 번째 단계는 완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오세훈이 어떤 능력을 보여줬냐? 센터백을 볼모로 잡아냈습니다. 제가 늘상 바라던 게 이거거든요. 오세훈이 등딱 능력이 존재한다면 이 공격 루트가 이전 국가대표팀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이 공격 루트, 중원 진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오세훈이 센터백을 볼모로 잡고 있다 보니까 상대 센터백은 당연히 패스 주면은 붙어야죠. 위기 상황인데. 붙으니까 이 공간이 졸라게 빕니다. 그러니까 이재성이 바로 주자마자 오세훈이 다시 내주고 소니가 바로 이때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센터백의 공간이 완전 비니까 이재성의 원터치 논스톱 패스가 이어지면서 바로 PK 유도하는 이런 찬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거를 누가 가능했냐? 바로 오세훈의 등딱, 유리한 원터치 리턴 패스, 이 능력 덕분에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에 원톱 자리에 이 오세훈의 압도적인 등딱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선수가 있다면 당연히 파울을 또 얻어내려고 백날 넘어질 겁니다. 제가 라이브 영상 때마다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김신욱은 예전에 국가대표팀 그때도 우리 MB가 뽑아가지고 한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제 기억 속에는 스위스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샌데로스 상대로 헤더를 놓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인플레이 상황에서 이런 등딱 플레이를 전혀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어오면은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소니에게 이어지는 스루 패스가 안 이어집니다. 고급 축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세훈이 이런 등딱 능력 한계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고급 축구를 시도할 수 있게 된 발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세훈이 첫 번째 골을 또 뚝배기로 압도적인 뚝배기로 넣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능력은 본인의 최대 장기긴 하지만 이거는 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키가 있고 떡대가 있기 때문에 키가 193이나 되니까 당연히 헤더 능력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역대 원톱 스트라이커의 가장 큰 문제는 키가 크면 발밑이 개판이었습니다. 키가 크면 볼 터치가 개판이었습니다. 키가 크면 축구를 못했습니다.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볼을 굉장히 유려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제스처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토탈 패키지 정통파 9번 공격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 팬분들도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으셨을까 저는 기대를 해보는데 지속적인 한번 서포트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후반전에 약간 아무래도 소속팀의 그 마치다 속에서도 풀타임을 뛴 경기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후반전 좀 지치면서 이 뜀박질 동작이 상당히 좀 설거지면서 볼 터치 미스도 패스 미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앞으로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그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결국 MB가 최근에 MB 감독께서 상당히 많은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오세훈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국대에 정착시켜 준 감독이 된 것 같아서 참 다시 한번 제가 양가 감정이 많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 결과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 속에서 앞으로 새로운 감독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이 오세훈을 다시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또 의문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봤듯이 역시나 오세훈이 이런 특징적인 장면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딱 한 번의 등딱으로서 이렇게 PK를 유도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대 축구는 늘상 사이드에서
크로스 올리기 이게 다였습니다. 여기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색다른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이 이게 최대 전문가입니다. 최전문가입니다. 등딱이.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스날 마갈량 상대로도 비볐던 등딱 능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뺏겨도 시도해 봐야 됩니다. 오세훈이 이 국가대표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준 첫 번째 경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 기쁘고, 기회가 된다면 뭐 저녁 때 라이브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공실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귀엽게 생긴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까지.